네. 자, 그래도 다 왔네. 야, 다 왔어? 고민 많이 하긴 했어요. 나도 고민했어요. 그냥 고3을 접을까 좀 생각을 했죠. 왜냐면 비단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곳도 상황이 비슷해요. 대치동이나 뭐 목동 그런 데도 다 지금 모든 수험생이 사탐 쪽으로 쏠려가고 있습니다. 사탐 쪽으로 쏠려가고 있고 과탐 가산점이 있죠. 정시는. 근데 물론 수시도 지정하는 데가 있죠. 과탐을 최저 등급으로 맞춰야 된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지 맞지. 화학을 2등급이나 3등급 받느니 사회문화 가서 1등급 받겠다. 그러니까 화학 2, 3등급 받고 가산점 5%에서 7% 받느니 그냥 사탐 가서 안 받겠다. 1등급 받고. 이런 좀 경향이 좀 보여요. 이거는 처음엔 그랬죠. 그렇게 애들이 뭐 끈기도 없고 뭐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이러냐 그랬는데 교육과정 자체의 문제이기도 해. 왜 사탐을 허용을 했어 애초에. 그렇지. 그것도 문제예요. 당연히 쉬운 곳으로 가지 애들이. 그렇잖아. 근데 이제 쉽다라는 것도 사실 쉽게는 말 못하는 게 원래 문과 애들은 사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문과인 친구들이 사회문화랑 생활과 윤리를 했는데 그 친구들은 뭐가 돼? 이과 애들이 이제 과학이 어려워서 사회문화를 선택한다. 사회문화를 선택해서 더 점수를 잘 받겠다라는 건데 6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6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잖아. 사회를. 그럼 이제까지 쭉 문과로 인생을 살았던 애들보다 잘 보겠다라고 걔네들을 기만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제 시작하는 내가 원래부터 사회문화를 했던 너희들보다 잘 보겠다라고 해서 가는 거잖아. 그지? 사회문화를 3등급 맞으려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화학회인데 7등급 나와서 사회문화에 3등급 받아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그쵸. 그러다 보니까 화학은 좀, 진짜로 좀 하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왜 그렇게 느꼈냐면, 1등급, 2등급 컷이 생각보다 높아요. 생각보다. 난이도 대비해서. 물론 이제 올해가 아세요? 올해가 재수생 역대 최다인 거? 대한민국 역사상. 근데 이제 의대 증원과도 관련해서 좀 그런 게 있죠. 좀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N수생 졸업생들이 조금 더 많이 몰린 상황도 있죠. 그냥 대학을 갔던 사람들이 아쉽게 대학을 갔던 사람들이 그래 의대 증원하는데 한 번만 더 해볼까?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의대 증원한다고 하니까 이 족같은 회사 때려치고 그냥 의사 해야겠다고 도전하신 분들도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욕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러신 분들이 있어, 난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거 알죠. 성인이 돼서 회사 생활을 하다가 다시 수능을 본다라는 건 웬만한 각오는 안 되거든요. 그건 내가 그냥 다시 태어나겠다라는 엄청난 각성을 하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잘해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의지가 좀 남달라. 그런 분들이 다 과탐에 있다 보니까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 그래도 뭐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잘 하면 되죠. 아시겠죠? 오, 그래요. 오늘 검은색이잖아. 왜 검은색인지 아니? 생명과학은 폐강했거든요. 생명과학은 고3 폐강했습니다. 다 사탐으로 갔어요. 2명 빼고 사탐으로 갔습니다. 생명과학도. 그래서 좀 화학도 좀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화학은, 전원 다 왔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파서 못 온 친구 빼고는 다 와서 좀 신기하네. 화학은 그래 물리랑 화학하는 친구들은 좀 그래도 좀 그런 거랑 관련 없잖아. 그냥 물리랑 원래 화학을 하겠다 이러신 분들이니까. 그지? 여기 다 물하잖아요. 물 하나만 남았네. 화생하는 사람들은 전멸이야. 화생하는 사람들은 화학 생명 다 버렸어요. 물한다고 사탕으로 하는 애한테 꼽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그지. 근데 그렇긴 해. 물리랑 화학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사회랑 뭐 생활과 윤리 공부한다고 하면 살짝 이상하죠, 그거는. 그지? 그래요. 뭐 이왕 하는 거 끝까지 해봅시다. 내년의 일정은 좀 고민이지만 올해는 그래도 좀 해봐야죠. 자, 일단 등급컷부터 말씀을 드리면 1등급 48점. 이거는 48점과 47점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알죠? 저는 이제 뭐 메가스터디, 이투스 이런 데 있지만 EBS만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EBS만 기준으로. 근데 48과 47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47은
명백하게 1등급도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명확하게 있다라는 얘기고요. 48점은 그런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야. 실수로 틀린 애들까지만, 그러니까 원래 50점인데 실수로 이제 2점짜리 틀린 애들까지만 1등급으로 용인해주겠다라는 컷이잖아, 이게. 결론은 전체적인 이제 객관적인 난이도로 보면 등급 컷만으로 보는 난이도는 쉬웠던 것이다. 근데 내가 판단하기에는 쉽지는 않았다. 이게 와우 존나 시원하 이건 아니에요. 정말 이건 왜냐하면 뒷장에서 꽤 까다롭게 나왔어요. 시간을 좀 끌 수 있게 하는 문제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컷들은 내가 아까 말하신 그 각성한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좀 대등해질 필요가 있겠죠, 조금. 근데 2등급 컷은 생각보다 또 이게 48 정도 나오면은 1등급 컷이 48 정도의 난이도면은 예전처럼 엄청 쉬웠던 난이도면 2등급 컷이 이제 40한 4에서 5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얘가 이제 43이다라는 얘기는 그 정말 고인분들은 다 1등급으로 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웬만큼 잘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2등급하고 3등급에 좀 걸쳐 있을 확률이 좀 높고요. 3등급은 37점 이렇게 아시겠죠? 4등급은 못 봤어요. 30인가? 그 정도 될 것 같아. 자, 어쨌든 이왕 하는 거 좀 잘 끝까지 해봅시다. 화학은 한 번만 또 성적도 올리면 2등급 이상으로 올라가면 잘 안 떨어져요. 잘 안 떨어집니다. 맨날 똑같은 문제만 나오잖아요. 내가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느낄 거예요. 맨날 똑같은 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과탐이 이제 인원수가 최저를 찍고 있죠 지금. 수능은 더 줄어들 거야 6월 모의평가보다. 그 말은 강제로 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원수가 적어지면 쉽게 나오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지구과학은 또 어렵게 나오죠. 인원수가 이제 많이 몰리니까. 생명과학은 중간 정도. 화학은 이제 물리랑 화학은 좀 쉽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물리가 엄청 쉬웠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점점 더 쉬워지면 이제 뭐 물어보냐? 선생님 물리 할 때만 해도 벡터와 스칼라랑 이제 뭐 이렇게 뭐 곡선 이런 것도 다 했거든요. 내 기억에는. 근데 지금 직선밖에 없다며요. 맞아요? 앞뒤밖에 없다며요. 뭐야? 2차원이야? 2차원이잖아. 메이플 앞뒤로 가는 거.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자, 어쨌든 볼게요. 자, 1번부터 좀 볼게. 그래도 모든 문제 다 봅시다. 20문제 한 번씩. 자, 나일론. 뭐예요, 나일론은? 최초의 합성섬유. 기억나시죠? 최초의 합성섬유. 이거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탄소가 써있잖아. 그러니까 탄수화물이죠. 그 다음에 연소 반응은 무조건 발열 반응이 맞습니다. 연소 반응. 정답은 5번이고요. 2번. 자, 금속 결합과 이온 결합을 구분하래. 자, 가에서 금속 물질 X와 이온 결합 물질 Y. 그것만 보면 되잖아. 그러면 정답 몇 번이야? 3번이죠. X는 구리. 금속이고요. 그 다음에 Y는 이온 결합.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해 있으니까 이온 결합.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 앞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이 맞추시면 되죠. 양적 관계니까. 자, 제일 이제 복잡한 애를, 원소랑 원자가 제일 많은 애를 기준으로 1로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맞춰봐라. 그럼 얘를 이제 1로 잡으면 A가 2개 있으니까 A가 여기밖에 없죠. 여기 이제 2가 붙어야 되겠죠. 이렇게 얘를 1로 잡으면. 자, 그럼 이제 B가 여기는 4개가 있고 여기는 얼마가 있어야 돼? 1개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2분의 1이죠. 근데 분수는 없으니까 양변에 다 2를 곱하면 이제 4, 1, 2 이렇게 이제 개수비 맞출 수 있겠다. 자, 근데 용기에 AB2 4몰과 반응 전이죠. B2를 2몰을 넣고 이제 반응을 시켰을 때 생성된 생성물의 양분에 남아있는 반응물의 양이지 않습니까? 한계 반응물이 누구야? 이거 이렇게 이제 그어보시면 얘가 한계 반응물이죠. 더 큰 애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얘가 이제 4몰, 얘가 이제 1몰, 얘가 2몰 이렇게 이제 반응해서 이렇게 이제 되죠. 그럼 얼마? 2분의 1. 정답은 4번.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원자과 전자만 세라고 했습니다. 원자과 전자만 세면은, 자, 이렇게 딱 돼 있을 때, 얘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원자과 전자가 하나죠? 그러니까 수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 W가 수소겠죠. W가 이렇게 양쪽에 있는 게 수소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X는 이제 이렇게 이제 원자과 전자수 세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산소. 그래서 얘는 H2. 이렇게 잡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여기서 이제 볼 거는 x는 구했으니까 y만 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x는 여기서 원자과 전자가 6개 있는 거 이미 빼고, 이 옆에 있는 거를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공결합을 하고 있을 때, 요 두 개만 얘 원자과 전자죠. 그래서 얘 두 개랑, 둘, 셋, 넷, 아이고, 4개죠? 그럼 6개죠? 얘가 이제 6개니까 요 x, 산소가 될 것이고요. 가운데가 이제 y가 되겠다.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이제 원자과 전자를 할 수 있죠. 이 중에 하나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그럼 얘는 뭐야? y가 질소가 되겠다. HNO가 되겠죠. 이렇게. 맞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Z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Z는 이제 여기서 이제 가운데 있는 애죠. 가운데 비공유 전자쌍 없고 공유 전자쌍만 총 4쌍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니까 이 Z는 C가 되겠다. 그럼 여기 CO2죠. CO2. 양쪽이 X니까 CO2. 됐지. 자, 기억 W2X는 무극성 분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W2X? 요거? 물이잖아. 극성 분자. WYX에서 부분적인, X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 얘가 전기 음성도가 제일 크니까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겠죠. 그지? 얘가 이제 양전하. 자, 결합각은 요거는 질소 같은 경우는 비공유 전자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휘어있죠. 약간. 그지? 그러니까 180도가 아니고 CO2 같은 경우에는 직선형이니까 180도 이렇게. 그러니까 결합각은 얘가 더 커야죠. 틀렸지? 정답은 2번. 이렇게. 됐니? 네, 5번. 자, 가와 나. 야, 그래도 이제 불굴의 서울대는 사탐 안 받아줍니다. 정지. 서울대와 고려대는 사탐은 이공계 지원 금지. 그래서 서울에 3개 있어요. 안 받아주는 대학교. 4개인가? 나 헷갈려. 하나가 헷갈리는데 3개가 서울대, 고려대, 홍익대 사탐 금지. 마지막 자존심이죠. 이렇게 이제 네, 이렇게. 자, 반면에 제가 말했던 대로 사탐, 과탐 다 똑같이 가산점 없이 받아줄게 하는 학교도 있죠. 건대. 또 있는데 헷갈려. 하여튼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여기 이제 아주대조차도 사탐, 과탐을 이제 구분해서 가산점을 주는데 건대는 이제 가산점을 안 주죠. 건대는 이제 사탐러들이 엄청 쓸 겁니다. 자, 볼게요. 그럼 이제 건대 수업 예를 들어 건대 욕하는 건 아닌데 그냥 딱 사실로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2호학번들은 예를 들어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를 딱 들어갔어요. 근데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 선택한 애들이 화학공학과와 기계공학과를 딱 들어가서 수업을 일단 알아들을 것인가. 그죠? 난 그게 좀 걱정해. 쓸데없는 오지랖 같은 걱정이긴 한데. 네. 생지에서도 그 난리가 나서는. 그죠? 과학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아예 안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을 했으면 그래도 과학적인 사고방식은 조금은 있을 거 아니야. 물리 공식을 모를 뿐. 근데 사고방식이 아예 없이. 사회문화 뭐 이렇게 그 철학 뭐 이런 거 외우잖아요. 아닌가요? 사상 이런 거 이제 외워가지고 가가지고 F는 MA를 알아들을 것인가. 요게 좀 의아하긴 합니다. 자, 어쨌든 볼게요.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가와 나가 조금 달라. 가와 나가 조금 달라서 가에서는 T1일 때 요때 이제 평형에 도달했고요. 나에서는 T2일 때 평형에 도달을 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달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B랑 X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고체가 녹는 거잖아. 고체에서 이제 수용액이 되는 거니까요. 고체에서 수용액이 되는 거니까 고체의 양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 처음이 더 많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처음이. 됐죠? 자, 기억 맞고요. T1일 때 나에서 설탕이 석출되는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반응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형이건 평형이 아니건.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고요. 자, T2일 때 설탕의 용해 속도분의 석출 속도, 그 속도는 둘이 같은 거니까 T2일 때는 둘 다 평형 상태잖아. 여기서도 평형이고 여기서도 평형. 그럼 둘 다 1이 돼야죠. 둘 다 1. 그지? 속도는 둘이 같아야지. 그러니까 1이지. 정답은 1번. 자, 그다음 6번 볼게요. 6번.
구성하고 있는 이온이 X2가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랍니다. 화합물 1몰이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양이 이제 A몰이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화합물 자체가 얘네들이 만나려면 둘의 그 결합된 전하량의 총합이 0이 돼야 되니까 XCl2가 돼야 되죠. 그러면 요거 한 덩어리당 3이니까 1몰, 자 분자 1몰,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양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3몰이 돼야 되겠죠. 3몰. 그리고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전자의 양이면 얘는 전자는 이온이 아니잖아. 지금 요 화합물이니까 이온이 아니죠. 그러면 얘는 그냥 원자 번호의 합이랑 똑같습니다. 전자의 개수는. 그게 이제 46이다. 근데 CL이 이렇게 두 개 있고 X가 하나 있는데 CL이 하나당 17개죠. 17개, 17개. 그럼 얘는 몇 개예요? 12개. 그러니까 얘는 마그네슘이 되겠다는 얘기죠. 끝. 자, 기억 맞고 니은. 마그네슘은 금속이니까 전성과 연성 다 있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 X는 3주기 연성이 될 것도 맞죠. 정답은 5번 이렇게 될 것이고. 됐죠? 정답 5번. 자, 7번. 다중결합을 안 나타냈대요. 그럼 우리가 수정을 좀 해보면 되겠지. 다중결합을 그려주세요. 그러면. 자, 얘는 이제 탄소는 다리가 4개니까 이렇게 3중결합으로 돼야 됩니다. 3중결합. 됐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요 가죠, 요게. 자, 그 다음에 이제 O2F2인데 얘는 산소는 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냅두시면 되죠. 그대로. 그래서 얘는 나. 이렇게 됐고요. 자, 질소도 공유 전자쌍이 총 3쌍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그대로 다 단일 결합만 총 3쌍씩 이렇게 있다. 요것도 이제 그대로 그냥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만 추가시켜주면 되죠. 다중결합은 가만히 있다. 이렇게. 자, 기억 가에는 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서로 다른 원소끼리 결합을 한 게 극성 공유결합이니까 여기 다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나에는 3중결합이 있다. 없습니다. 공유 전자쌍소는 다가 가보다 간다. 가는 5개고 얘도 5개잖아. 똑같잖아. 그죠? 틀렸지. 정답은 1번 이렇게. 됐자? 오케이. 자, 8번. 8번 같은 거 이제 오비탈 자기항자수 나오는데 어떻게 알아 했어? 기억나요? 어떻게 풀라고 했는지? 자기항자수랑 전자배치는 어떻게 푸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그냥 나열해라.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뭘 나열하냐면 네온의 전자배치에 들어있는 오비탈 블라블라 얘기하고 있으면 그냥 오비탈을 쓰세요. 1s 좀 이쪽으로 쓰다. 1s, 2s, 그 다음에 2p는 3개죠. 예를 들어 2px, 2py, 2pg 이렇게 이제 총 5개 오비탈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쓰라고 그냥. 쓴 다음에 주항자수, 부항자수, 자기항자수 다 쓰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죠. 주항자수. 그 다음에 방위항자수. S는 0이고 P는 1이죠. 전부 다. 자기항자수는 요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L 붙으니까 얘는 이제 0이죠. 0은 0밖에 없죠. 0에는 0밖에 없죠. 근데 1에는요, 마이너스 1도 있고, 0도 있고, 플러스 1도 있겠지. 이렇게. 총 3가지. 이렇게 이제 배치해놓고, 그 다음 문제 풀면 돼. 주항자수는 가와 나가 같고, 다가 제일 작대요. 그럼 제일 작은 거 자체가 얘밖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다. 그지? 그러면, 가와 나는 이 중에 이제 2개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n 플러스 자기항자수. 이것도 써볼게요. 그럼 n 플러스 자기항자수. 이것도 그냥 나열을 쭉 하면 돼. 그러면은 1, 2, 1, 2, 3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둘이 더한 거예요. 이렇게. 자, 가와 다가 같대요. 다랑 같은 게 하나밖에 안 보여. 뭐 얘밖에 없잖아요.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얘가 가.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가에서 다에 자기항자수의 합은 0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항자수의 합은 얘, 그리고 뭘 더해줘야 0이 돼요? 1. 요거잖아. 얘가 나구나. 끝. 얼마나 빠르고 정확해. 이거를 그냥 빨리 쓰면 되잖아, 그냥. 그죠? 오케이. 자, 기억. 나의 자기항자수는 플러스 1이다. 맞고요. 다는 1s다. 저것도 맞죠? 방위항자수는 가가 다보다 크다. 가가 다보다 작죠? 잠깐만. 가가 다보다 크다. 방위항자수. 방위항자수 이거구나. 가가 다보다 크죠? 크지? 그러니까 정답은 5번. 이렇게. 됐지? 자, 그 다음에 9번.
일단 요거 푸는 방법 알려드렸죠. 간단한 개수비 먼저 맞추시고요. 산화수 변화 체크하시고 건드리지 않았던 애들의 개수 맞춰라. 그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산화수부터 좀 먼저 써볼까요? 자, 이온은 그냥 전하량이 산화수라고 얘기했고 얘는 산소가 우선순위에 들어가죠. 지금 1순위, 2순위가 없고 산소가 3순위니까 마이너스 2짜리가 3개 있는데 질소가 합쳐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질소는 플러스 5죠. 이렇게 건드리지 말고 우선순위에 있는 애들은 건드리지 말라 했습니다. 얘 다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얘는 플러스 6이 되겠죠. 이렇게. 그지? 그래야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가 4개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2죠. 합쳐서 0이 되려면. 됐지? 그럼 산화수 변화를 체크를 해보자. 증가한 애부터 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얼마 증가해? 플러스 4 증가하죠. 이렇게. 응? 이 마이너스요? 오씨. 마이너스였구나. 금속인 줄 알았어. 마이너스? 오케이. 이 마이너스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로 잡아야 되겠죠? 그럼 얼마 증가한 거야?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6까지. 그치? 플러스 8 증가한 거야. 플러스 8.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질소 같은 경우는 요 플러스 5에서 플러스 2까지 얼마 감소합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3만큼 감소하죠. 그럼 8하고 3의 최소 공배수로 맞춰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얼마예요? 24로 맞춰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3을 곱하시면 그대로 3 들어가고요. 3을 곱하시면 그대로 3 들어가고요. 여기다 8을 곱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8 들어가고요. 여기다가 8 들어가고. 그럼 남은 것들 개수 맞춰라 라고 하면은 산소가 이쪽에 정해졌으니까 산소가 24개죠. 그럼 여기 12개 있고 여기 8개 있으니까 여기 몇 개만 있으면 돼? 4개. 아, 그럼 수소는 몇 개 총? 8개. 끝. 정답은 2번 나오죠? 계산해 보시면 2번. 자, 그 다음에 10번. 앞에는 다 쉽죠? 앞에는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5개 정해볼게. 자, 홀 전자수의 합은 X에서 Z까지만, X에서 G까지의 홀 전자수의 합은 5다. 써요. 그러면 3, 2, 1 빵 이렇게 쓰고 시작하면 되잖아. 3개의 합이 5가 되려면 짝꿍이 되는 세트가 뭐가 있을까요? 이것만 보고 딱 이 중에 3개를 픽해가지고 5를 만드는 게 무조건. 근데 얘가 빠지면 3개를 픽하면 절대로 5개가 될 수가 없지가 않니? 무조건 누구는 들어가야 돼? 질소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럼 3을 픽해놓고서 나머지 2개를 더해가지고 5가 되는 방식이 2개가 있습니다. 뭐예요? 1, 2개 더하는 거 가능하죠. 그지? 그 다음에 2랑 0 더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러면 2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 이렇게. 이 둘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X, Y, G 나와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반지름을 보시면, 원자 사이즈, 그리고 이제 이온의 사이즈 중에 누가 더 크니? 라고 해보면, 가는 누가 더 커요? 아, 이걸 모르는구나. 이걸 모르네. 근데, 그럼 이렇게 해보자. 가나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나. 이렇게. 그죠? 자, 이걸 보시면, 얘는, 나의 사이즈가 더 크고, 뭔지는 몰라. Y랑 G는 이제, 가의 사이즈가 더 큽니다. 그럼 2대1이거든요? 그지? 근데 요게, 원자의 사이즈가 더 크면은 금속이죠. 그지? 그리고, 이온의 사이즈가 더 크면은 얘는 비금속이죠. 그래서, 금속 하나 대 비금속 2개거나, 비금속 하나 대 금속 2개인데, 여기에 이미 비금속이 2개죠. 그러니까, 2개인 쪽이 비금속이 돼야 된다. 2개인 쪽.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비금속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얘는 그럼 누구의 사이즈가 돼야 돼? 가는 이온의 사이즈가 돼야 되겠죠. 이온의 사이즈. 이온. 그럼 얘는 이제 원자의 사이즈가 더 큰 X만 혼자서 금속이 된다. 이렇게. 됐어요? 요렇게까지 잡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차 이온화 에너지는 Y가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차 이온화 에너지는 Y가 가장 크다. 근데 있잖아. 이렇게 해보자. 이온의 사이즈도 Y가 G보다 크거든요. 문제 보시면. 그리고 원자의 사이즈도 Y가 G보다 커요. 그리고 1차 이온화 에너지도 Y가 G보다 큰 거잖아, 그러면.
자, 비금속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한쪽이 다 큰 경우의 수가 뭐가 되냐라고 했을 때 얘네 둘이냐 얘네 둘이냐. 근데 느낌 오잖아. 15족 16족 느낌 오잖아요. 자, 얘네 둘이 비교한다라고 하면 원자 사이즈 얘가 더 커요. 이온 사이즈 얘가 더 커요. 근데 이온화 에너지는 얘가 더 커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요렇게 둘이 잡으면 원자 사이즈 얘가 더 커요. 이온 사이즈 얘가 더 커요. 근데 이온화 에너지도 얘가 더 커요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요거다. 그래서 Y가 질소고요. G가 산소가 된다. 그리고 X는 마그네슘이 되겠죠. 이러면 끝나. 이렇게 됐지? 자, 기억. 가는 이온 반지름이다. 맞죠? 니은 X는 나트륨이 아니라 마그네슘이 돼야 된다. 전기 음성도는 Z가 더 얘 3.5죠. 얘가 제일 커요 중에 그냥. 됐죠? 정답은 3번. 됐지? 오케이. 자, 11번 동위원소. 자, 이게 지금 다 기체고요. V리터, 2V리터 나와 있고 V가 얼마인지 안 물어봤으니까 그냥 뭐 1리터 내지 1몰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1몰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안 돼요. 왜냐면 정확한 질량이 나와 있어요. 정확한 질량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는 자, 일단은 분자량부터 좀 잡아줄게요. 얘 분자량이 얼마예요? 이거 더 하시면 돼요. 46이죠? 맞아요. 그러면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니까네. 이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면 얘는 몰수가 얼마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옆에다 쓸게요. 0.5몰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난 얘가 있죠. 얘는 그럼 분자량이 그냥 그대로 44. 이렇게. 근데 얘는 얼마 있는지 몰라. 그리고 밑에 거는 18, 18. 얘 분자량이 얼마? 48인가요? 48 이렇게. 자, 근데 일단은 여기서가 V리터인데 여기서가 이제 2V리터니까 여기는 총 몇 몰인 거야, 토탈? 둘이 더해서 1몰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얼마씩 있는지 모르잖아. 그럼 우리가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어. 이럴 때만 X. 그리고 1-X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잖아. 그지?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자. 뭘 계산해보냐면 가와 나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밀도는 같다. 근데 여기는 혼합물이 있기 때문에 밀도를 우리가 뭐라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까?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질량부터 이제 계산을 해볼게. 가에서 질량은 얼마입니까? 이거 그냥 이항하시면 되니까 0.5, 그냥 23이죠. 23, 그죠? 23.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요, 요거 2개 곱하고 더하기 요거 2개 곱한 거 하시면 되죠. 그래서 44x 플러스 48 곱하기 1-x. 요게 이제 질량이 될 겁니다. 자, 근데 부피비는 몇 대 몇이야? 1대 2잖아요. 자, 그럼 이걸 나눠줘라 하시면 요 비가 같대. 같으니까 이제 1대 1이니까 그냥 이거를 같다식을 세워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계산해보시면 이제 x는 얼마 나와?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각자 0.5몰씩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안 끝났네. 중성자. 자, 한 분자당 중성자를 먼저 잡아줄게요. 자, 한 분자당 중성자. 얘는 몇 개예요? 6개, 8개, 10개지. 몇 개냐? 6개, 8개, 10개. 24개인가요? 24개? 맞죠? 오케이. 자, 그럼 얘는요? 얘는 몇 개야? 22개죠. 얘는요? 6, 10, 10이니까 26. 요렇게. 자, 그럼 이제 전체 중성자 개수는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나에 들어있는 중성자만 계산하시면 되네요. 그럼 이제 중성자 몇 개니라고 했을 때 얘는 요거 2개 곱하시면 되죠. 요렇게 2개 곱하시면 되죠. 그럼 11, 여기는 13 더해서 24개. 정답은 3번. 됐죠? 오케이. 자, 12번 풀었어? 야, 이거 바로 우리 6월 모의평가 직전에 내가 수업한 거 했으면 풀었지. 뭐만 보라 했어, 내가? 전화량, 그렇지. 전화량 갖다만 보면 다 풀리잖아요. 전화량 갖다로만 두고 풀면 된다. 자, 12번. 자, 뭐냐면 A 플러스가 들어있는 수용액 Vml를 준비한다. 얼마가 들어있는지는 몰라요. 여기다가 B금속을 넣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뭐냐면 두 번이죠.
나는 비금속을 Wg 넣는 게 이제 나고요. 그 다음에 다는요, 여기다가 추가로 2분의 1W를 더 넣었으니까 다에서는 그냥 토탈 B가 2분의 3Wg 들어가야 맞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다 반응했대요. 다 반응을 했대. 모두 Bn가 플러스가 됐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요걸 좀 기준으로 풀어줄게요. 자, 나에서는 A 플러스 그리고 이제 Bn가 플러스 이렇게 두 개 존재하고 다 반응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A 플러스 Bn가 플러스 이렇게 이제 있겠죠. 됐어요? 이해돼? 근데 Bn가 플러스랑 이제 이쪽에서 얘네들의 개수가 이제 같다라고 하니까 요게 숫자를 아무거나 임의로 좀 잡아줄게. 아무거나. 뭐 예를 들어서 몰수를 뭐 예를 들어 3이 들어가 있으니까 3이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됐어요? 3이라고 해도 돼? 그럼 얘는 얼마예요? 2죠. 조금 더 쉽게. 됐어? 어려워요 지금 이게? 얘를 3이라고 잡았으니까 얘가 2몰이라고 1대 2분의 3이니까 그럼 여기에 얘가 이제 3몰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그럼 얘도 얼마야? 3몰이잖아. 왜? 똑같잖아. 1대 1이니까 비율이 지금 여기서 1대 1이거든요. 다 해서. 맞아요? 여기서는 봐봐. 3대 1이거나 1대 3이거나 하나예요. 근데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 자, 여기서 B가 들어갔으면 B가 추가로 들어갔으면 A 플러스는 감소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개수가 3보다 어때야 돼? 많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는 3보다. 이해돼? 그리고 B는요. 3보다 적은 개수 얼마? 2가 돼야지. 3보다 적어서 2가 아니라 2가 들어갔으니까 2가 될 거 아니야. 근데 A는 3보다 더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1대 3이 아니라 3대 1이 돼서 6이 돼야 맞는 거 아니냐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야 3대 1을 만족을 하면서 B가 2몰 있는 상태도 될 거 아니야. 그리고 A가 요 다보다 나에서 더 많은 상태도 만족을 하잖아. 됐어요? 그럼 이제 이 둘의 전화량이 어떻다? 같다만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그럼 전화량 얼마? 6이에요. 얘는요 2n이죠. 얘 전화량 3이에요. 얘 전화량 얼마? 3n이에요. n 나왔어요. 얼마? 3. 끝. 정답은 2번. 야, 왜 산화제인지 모르시는 분 혹시? 넘어갈게요. 이제 2번. 자, 13번. 용서아, 이거 맞아서 틀렸어. 아니 틀렸죠. 아니 틀렸을걸요? 저 이거 다 1번 했던 것 같아요. 네. 맨날 농도만 틀리는. 자, 풀어봅시다. 그래요. 자, A몰 농도의 A 수용액은 밀도가 D다. 알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에서 A는 일단은 A하고 고체라고 나와 있으면 이건 용질이죠. 얘가 용액이고 얘는 용질이죠. 그래서 얘는 10g을 모두 이제 물에 녹여서 A 수용액 100ml를 만들었답니다. 그럼 이 안에 이제 몇 몰이 들어가 있는가를 먼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화학 식량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일단 넘어갈게요. 얘가 몇 몰인지 좀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네. 화학 식량이 안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자고. 그러면 나를 볼게요. 자, 가에서 만든 수용액 50ml에 일단은 100ml 중에 50ml를 뺐어요. 이렇게. 그럼 그 안에 A는 일단 몇 g으로 바뀌었어요? 용질은? 자, 용액을 반띵했으니까 그 안에 들어있던 용질도 반띵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5g이지. 이렇게 써줄게. 5g. 됐죠? 여기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결국에 이제 물을 넣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피가 중요한 거죠. 물을 넣어서 A몰 농도의 250ml를 만들었답니다. 야,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시작을 해볼게. 뭘 시작을 하냐면 몰수로 좀 바꿔보자라는 얘기. 몰수가 얼마예요? 0.25A몰이죠. 그러면 얘가 0.25A몰이다 라는 뜻 아니야? 몰수는 안 바뀌었으니까. 물 섞는다고 몰수 안 바뀌잖아. 그럼 얘 5g이 0.25A몰이란 얘기잖아. 그럼 10g은 몇 몰이에요? 그래, 0.5A몰 있었다란 소리야 원래 기존에. 이해됐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나에서 만든 AWg에 나에서 만든 AWg이랍니다. 그럼 이제 A몰 농도 Wg이 된 거잖아요. A몰 농도
W g을 이제 뺐다라는 얘기죠. 나에서 A몰 농도 W g 뺐으니까. 그러면 A몰 농도의 수용액은 밀도가 D거든요. 그럼 얘를 뭘로 바꿔줘야 돼? 부피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이해돼요? 부피로 바꿔줘봐. 어떻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는 뭐예요? 자리 바꾸면? 밀도분의 질량. 그럼 얘는 몇 밀이에요? D분의 W 밀리리터라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에다가 A 18g을 모두 녹이고. 자, 그럼 몰수만 한번 해볼게. 자, 몰수. 자, 몰수. 계산이. 자, 그럼 이렇게 해보자, 우리. 봐봐.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할 때 1000분의로 이제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야, 이거는? 이러면 너무 복잡해지는데. 1000분의 둘이 곱한 거지. 1000D분의 AW 몰이 되겠죠. 1000D분의 AW 몰이 되겠죠. 이렇게. 됐지. 자, 여기다가 이제 뭘 섞냐면 A의 용질 18g을 섞는답니다. 근데 아까 10g이 0.5 A 몰이었잖아. 그럼 18g은 몇 몰이에요? 18g은? 10분의 9 A 몰이 되겠죠. 10분의 9 A 몰.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섞는데요. 이렇게. 섞었을 때 이제 뭐가 됐냐면, 섞었을 때 2A 몰 농도에 0.5라고 쓸게. 0.5L가 됐답니다. 자, 그러면 몇 몰이란 소리야? A. 됐죠? 그래서 몰수끼리 더하면 그게 결국 이 안에 들어있는 몰수와 똑같다라는 얘기잖아요. 몰수끼리 더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몰수가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지? 그럼 얘가 얼마라는 얘기고? 0.1A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이제 A 어차피 지워지니까 이렇게 A 지워지죠. 그래서 W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100D, W는 100D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 됐죠? 그냥 가, 나, 다 순서대로 풀면서 내려가면 되잖아. 됐어요? 용질에만 집중을 해라. 정답은 3번. 자, 14번. 어떻게 풀라 했어, 이런 거?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내가?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주기 딱 써 있고요. 어디에 들어있는 전자수?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막 블라블라 나와 있어. 이렇게 해볼게. 자, 1번. 자, 기억에 들어있는 전자수. 그죠? 2번.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이렇게 정해볼게요. 자, 기억은 뭐냐면 전자 배치수 오비탈 중에 n 플러스 L이 가장 큰 오비탈이에요. n 플러스 L이 가장 큰 오비탈. 이렇게. 이거를요. 오케이. 이주기를 쓰세요, 그냥. 그게 더 빠르다니까. 리베붕탄질산풀 네. 쓰고요. 1번, 2번으로 쓸게요. 이렇게 1번, 2번. 됐지? 쓰면 된다니까. 써야 보인다고. 그냥 암산으로 안 보인다고. 자, 그럼 써볼게요. 자, 얘는 얼마예요? 개수 얼마? 그러니까 일단은 이 오비탈이 제일 큰 게 뭐야? 리튬에서. ES잖아. ES가 끝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1이죠. ES1. 얘는요, ES2. EP1, EP2, EP3, EP4, EP5, EP6 됐잖아. 됐죠? 자,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수 이건 더 쉽죠. 이제 2개, 2개, 3개, 4개, 5개, 5개, 5개 알죠? 아이고 참. 됐지? 자, 2배가 되는 걸 찾아보세요. 1대2가 되는 x를 찾자.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얘도 있고요. 맞죠? 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걸 보자. 그 다음 거. 5가 딱 보여, 5가. 뭐예요? 5 어디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데요? 얘잖아요. 그럼 얘가 그냥 정확하게 Z 확정이란 말이지. 그럼 요 값이 B가 5라는 얘기고요. 그럼 여기 있는 B도 5잖아요. 5가 되는 것도 뭐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요. 그지?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숫자가 2A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같은 거잖아. 요 위에 있는 숫자, 이 5의 위에 있는 숫자가 2A가 돼야 돼. 그럼 이게 안 되잖아. 그죠? 이게 안 되잖아. 그럼 뭐밖에 안 돼? 요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4가 요렇게. 요게 2A가 되는 거잖아. 요게 2A. 이렇게. 요게 A. 됐죠? 그래서 얘가 산소, 그 다음에 얘가 탄소, 얘가 플로린. 요렇게. 끝.
A 플러스 B 얼마냐고? 이거 2잖아요. 그러니까 7. 정답은 4번. 됐니? 쓰는 게 더 빠르죠? 쓰고 찾는 게 더 훨씬 빠릅니다. 자, 15번. 가와 나의 pH 합은 14이다. 됐고, 하이드로늄 이온의 양은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보자. 10배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가대다. 이렇게 해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양은 가가 나의 10배이다. 10대 1. 수용액의 부피는 가가 나의 100배이다. 100대 1.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할 수 있거든요. 빠밤 하면 이게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죠. 몇 대 몇이야? 1대 10. 이렇게. 그럼 몇 배 차이라는 얘기예요? 몇 배 차이라는 얘기? 몇 배 차이냐고요? 농도가 10배 차이잖아요. 그럼 pH는 몇 차이야? 1 차이야. 1 차이인데 더해서 14가 돼야 돼. 그럼 몇 더하기 몇이요? 얘가 6.5 더하기 7.5밖에 안 돼. 1 차이인데 합이 14가 되려면 pH가 1 차이라고. 됐죠? 요렇게. 네. 그러면 얘는 뭐야? 근데 누가 더 작아야 돼요? pH가. 나가 더 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나죠. 얘가 가고요. 됐죠? 오케이. 얘 염기 예산이죠, 그러면. 자, 기억 가의 액성은 염기성이다. 맞고요. 나의 pH분의 가의 pH는 뭐 6.5분의 7.5니까 3분의 4는 일단 아니지. 됐고요. 그 다음 나에서의 수산화이온의 양.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그러면 이제 양을 물어봤으니까 얘는 얼마야,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얘는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7.5승. 맞죠? 그 다음에 하이드로늄 이온의 양이니까 얘는 그대로 이거 쓰면 되죠. 하이드로늄 이온의 양은 그냥 그대로 얘도 농도가 똑같네. 농도가 똑같은데 양을 물어봤으니까 부피는 100배 차이가 나야 되잖아. 그죠? 근데 계산해야 되네. 자, 그러면은 농도가 똑같죠? 근데 부피가 100대 1이죠? 그지? 그럼 100이잖아. 얘가 더 100배니까. 그지? 정답은 D귿. 너무 저거야? 후려치고 있어? 자, 됐죠? 몰농도 곱하기 부피, 그 다음에 몰농도 곱하기 부피. 근데 둘이 농도가 똑같으니까 100이라고요. 이렇게. 정답은 4번. 됐죠? 자, 16번. 16번 어땠어? 괜찮아? 어떻게 풀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냥 쉽게 풀었느냐, 어렵게 고민하면서 풀었느냐가 이제 뒷장에 이제 시간을 더 주느냐, 급하게 풀게 이제 뺏어가느냐. 자, 숫자들을 딱 보고요. 그냥 크냐 작냐만 보고 구분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2차, 3차잖아, 둘 중에 하나가. 누가 2차고 누가 3차예요? 이게 바로 돼야 돼. 얘가 3차죠. 얘는요? 왜요라고 하면 안 돼. 왜? 밑에 분모는 일정한데 3차가 커요, 2차가 커요? 당연히 3차가 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큰 애들이 3차가 되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구분할 거. 2차에서 3차로 갈 때 갭 차이가 엄청나게 큰 애는 2족일 확률이 높죠. 3차로 갈 때 갑자기 커지는 애는 2족일 확률이 높다고요. 근데 2족이 있냐 없냐 보니까 베릴륨이랑 붕소 탄소 중에 하나면 얘가 2족이잖아. 그럼 당연히 얘가 이제 2족이죠. 베릴륨. 왜? 여기서 일로 갈 때 갭 차이는 이 셋 중에는 2족이 제일 클 거니까. 이해돼요? 자, 그럼 이제 두 개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제가 알려드렸던 거 그대로 붕소랑 탄소의 1차분의 2차 이것만 비교하면 끝나, 그냥 게임. 그럼 뭐하라 그랬어? 그래프 그려서 그냥 확인해라. 붕소랑 탄소가 있는 이제 구간을 이제 그려보시면 요 정도, 이렇게만 그리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붕소는 여기, 탄소는 여기죠. 2차는요, 왼쪽으로 한 칸 미르 하니까 붕소가 올라가고 탄소가 내려가요. 그러면
붕소랑 탄소를 딱 봤을 때 1차는 누가 더 크고 탄소가 더 크고 붕소가 작죠. 근데 2차는요. 붕소가 크고 탄소가 작지. 그러니까 이 값은 붕소가 더 커야지. 그래서 C가 붕소고 Y가 탄소가 되면 끝. 이렇게. 됐어요? 네. 자, 기억 Y는 B다. 틀렸고요. 야, 근데 그거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제 유효액전화를 딱 보시면은 유효액전화는 일단은 니은이 벨륨이잖아. 근데 얘네들은 어쨌든 붕소 탄소든 탄소 붕소든 얘네들이 얘보다는 원자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유효액전화는 당연히 얘가 제일 작지. 같은 중에서. 그지? 그러니까 이제 니은은 맞죠. 당연히. X가 작다니까 맞는 거야. 2원 1차 이온화 에너지는 Z가 가장 크다. 아니요. 탄소가 제일 크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다. 되니? 아, 이제 라스트 페이지네요. 17번. 자, 중화 적정 나와 있다. 자, 밀도가 D인 아세트산 수용액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가의 수용액 10ml에다가 물을 넣어서 그럼 이제 10ml이기도 하지만 부피가 이 용액의 질량은 몇이기도 합니까? 10dg이라고 할 수 있죠. 밀도가 D니까. 자, 여기다가 물을 넣어서 50ml 수용액을 만든다. 그렇군. 이렇게. 자, 나에서 만든 수용액 20ml에다가 그럼 여기서 이제 20ml를 뺀 거거든요. 그럼 이제 몰수도 몇 분의 몇을 곱해줘야 돼? 부피가 5분의 2니까 여기 있던 몰수에다가도 5분의 1을 곱한 거야. 근데 몇 몰 있는지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 일단 넘어가. 자,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이제 몰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그 몰수는 적정을 했을 때 색깔이 바뀐 몰수랑 똑같아야 되니까 수산화이온의 몰수랑 똑같아야 돼요. 맞아요? 오케이. 그게 얼마야 보니까 자, 수산화 나트륨 1가 그리고 몰농도는 0.1몰 농도. 그리고 부피가 얼마 들어갔어? 하니까 A몰 농도 들어갔대. A 밀리리터 들어갔답니다. 그죠? 그럼 밀리몰 단위로 풀어 줄까? 아니면 그냥 풀까? 어떻게 할까? 뭐가 더 편할까? 그래. 밀리로 갑시다. 밀리로 가시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요거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 자, 가 기준이에요. 요게 가 기준. 가 기준으로 50ml 안에는 원래 원액이 이렇게 표현한 게 맞나? 자, 50ml 안에는 원래 원액이 10dg만큼 들어가 있죠. 그럼 그 중에 20ml를 뺐으면 원액이 얼마 들어가 있는 거야? 가 기준. 가 기준 원액. 왜냐하면 왜 가 기준으로 하냐면 맨 마지막 절에 가 수용액 100g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가 기준으로 한번 쳐다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0ml일 때 가 기준으로 10dg이면 20ml일 때는 가 기준으로 몇 g이냐는 거야. 4dg인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 4dg 안에 이만큼의 몰수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자, 그것만 이제 기준으로 잡자고요. 얘는 얼마가 돼? 몰수로 바꿔야 되겠죠? 몰수로. 몰수로 바꾸면 얼마니, 이거? 갑자기 머리가 안 돌아가. 1010분이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분의 A 몰인가요? 10의 마이너스 4승분의 A 몰이죠. 이렇게. 그럼 질량은요? 이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 60 곱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에다가 60A g이 들어있는 거죠. 이해돼요? 요렇게. 그래서 X를 계산을 하는 건데 이걸 이제 D에 관해서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근데 A를 풀어야 되네. 왜냐면 선지에 보니까 A가 없어. D는 안 풀어도 되는데 이 A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구해야 돼. 맞지? 자, 그래서 그걸 구하는 방식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실험 결과 다 과정 후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중화 적정을 한 후에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나트륨의 몰 농도랍니다. 자, 일단 나트륨의 숫자가 얼마야 그러면? 똑같잖아, 얘 숫자랑. 1가니까 얼마예요? 밀리로 가자, 밀리. 밀리로 0.1A 밀리몰이죠. 근데 부피는 얼마가 돼요? 20ml에다가 얼마를 섞었으니까?
A 밀리리터를 섞었으니까 20 플러스 A 밀리리터가 되죠. 그래서 밀리리터분의 밀리몰 한 게 몰농도죠. 그러니까 나트륨의 몰수는 이거 중화 적정했을 때 그 수소 이온의 몰수랑 똑같지만 부피는 바뀌었잖아요. 추가를 시켰으니까. 그래서 요게 얼마래? 0.08이래. 이러면 A 나오네. 0.08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A가 얼마니 계산해 보면 A가 80 이렇게 나오죠.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럼 요걸 얻다가 수학이냐? 자, 여기다 넣어보면 자, 이제 비례식을 풉니다. 용액 100g당 가기준이야. 가기준 용액 100g당 용질이 Xg 있다며. 근데 가기준 용액이 4dg당 용질은 몇 g이야? 이거 대입해 보시면 10의 마이너스 4승분의 60 곱하기 80g이 들어있답니다. 자, 비례식 푸시면 돼요. 됐죠? 됐나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서 가면 더 헷갈리고요. 그냥 쓴 다음에 마지막에 계산하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시면은 x는 a를 소거시킨 거니까 x는 d분의 12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됐어요? 네, 이렇게 정답은 5번. 자, 그다음 18번. 급해요? 빨리 왔다. 숙이고 하라고. 안 들리나 봐. 네. 자, 18번. W를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W를 구할 필요가 있나요? 물어봤나요? 단위 통일되어 있나요? 오케이, 지워요. 1g. 자, 그 다음에 이제 2V리터라고 했는데 V 구할 필요 있나요? 물어봤나요? 단위 통일되어 있나요? 오케이, 지워요. 그러면 2몰이라고 가겠습니다. 근데 뭐 선생님 근데 밑에 단위 부피당 원자수 뭐라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그냥 단위 몰수당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몰수, 이건 질량은 이렇게 되고 몰수는 얼마냐? 2 이렇게 할게요. 2V리터니까. 괜찮죠? 자, 여기다가 이제 첨가를 시켰어요. 이렇게 첨가를 시켜서 한 번에 쓸게. 그냥 얘는 이제 그대로 있죠. 이렇게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X, BEX가 추가됐는데 설마 그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험식이 똑같죠? 실험식 똑같죠? 그래서 1g을 이제 첨가를 했대요. 그랬더니 부피가 3으로 바뀌었대. 그럼 얘는 얼마란 소리야? 1몰이란 소리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그대로 나오죠. 여기서 X는 바로 나오지 않니? X 바로 나오잖아요. 아니야? X 얼마예요? 4가 나와야지. 왜요라고 하면 안 되지. 실험식이 똑같다니까. 실험식이 똑같다고요. 그러면 얘 대 얘가 이렇게 할게요. 얘 대 얘가 질량비가 1대 1이잖아. 근데 몰수비가 2대 1이죠. 나누면 분자량의 비니까 1대 2니까. 그러니까 분자량의 비가 이제 1대 2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어요? 오케이.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첨가를 또 시켰다. 그랬더니만 이렇게 그대로 또 쓸게요. 이렇게 바꿔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4 구했으니까. 됐죠? 그 다음 추가한 게 A, Y, B, X인데 X는 우리가 구했으니까 B4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자, 얘가 이제 2g이 들어갔대요. 근데 이제 부피가 전체가 10이 됐으니까 몰수가 10이야. 그럼 얘는 몇 몰이란 소리야? 7. 7몰이란 소리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Y를 어떻게 구해요? 보니까 맨 마지막을 보시면 실린더 속 1g에 들어있는 A 원자수 B. 근데 이거 혼합물이면은 분자량분의 1 곱하기 A 하시면 안 됩니다. 분자량분의 1 곱하기 A 하시면 안 되고 혼합물이니까 전체 질량분의 A 원자수를 해야 돼요.
전체 질량분의 A 원자수를 해야 거기 이제 1g당 A 원자수가 되죠. 계산해 볼게요. 자, 전체 질량 얼마예요? 2g이죠. 다 1g당 A 원자수니까. 그러면 A 원자수는 얼마? 여기서 4 더하기 4 이거 얼마? 8. 맞지? 다 해서 전체 질량 얼마? 4죠. 4분의 A 원자수 얼마? 4 더하기 4 더하기 7y죠. 그러니까 8 플러스 7y죠. 이게 얼마래? 16대 15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y는 7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게 되죠. 뭐 구해야 되냐 이제? x랑 y 다 구했고요. 가해 실린더 속의 단위 부피당 비원자수. 가자. Y1 아니에요? 요게 7이지. 요게 7이니까 y가 1. 쏘리. 요게 7이니까 y가 1이죠. 그지? 그지. 8 더하기 7 y가 15니까. 되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에서 실린더 속 단위 부피당 비원자수니까. 그러면 이제 단위 부피를 그냥 몰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2분의 비원자수는 8이죠. 2, 4, 8. 이렇게. 다네요. 그 다음에 다해서 단위 부피당 A 원자수니까 전체 몰수를 다 더하시면 되니까 10이죠. 10분의 A 원자수는 얼마냐? 4, 4, 5. 요거 1이죠, 그러면. 7, 4, 4, 7. 4, 4, 7. 얼마죠? 15. 오케이. 끝. 얼마? 8분의 3인가요? 맞아요? 8분의 3. 이렇게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9번. 중화 반응 뭐 이렇게 특이한 문제는 아니죠. 항상 이제 보던 유형들. 이거는 실제 값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8n, 19n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실제 값이 이제 몇 미리몰이냐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지? 그래서 이제 n이 얼마인지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라지 n이 진짜로 얼마인지를 계산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이.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음이온의 몰롱도합, 이건 이제 상대값이 아니라 진짜 값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부피 구할 때 쓰라고 준 것 같아요. 그죠? 몰롱도니까 음이온수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부피를 구할 때 쓰라고 몰롱도를 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파악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중화 반응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액성 파악. 안 돼도 되니까 일단 액성 파악이 가능한지 먼저 따져보기. 오케이? 액성 판단부터 먼저 해볼게요. 뭐랍니까? 가의 액성은 염기래요. 그럼 나도 뭐예요? 에? 당연히 염기지. 왜? 염기를 더 넣고요. 산을 뺐어요. 염기를 더 넣고, 염기에다가 염기를 더 넣고 산을 뺐으면 당연히 염기죠. 그러니까 얘도 염기죠. 그리고 내가 말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하라고 한 게 뭐예요? 중화 반응에서 무조건 쓰이는 거. 양이온의 전하와 음이온의 전하는 언제나 같다. 무조건 같다. 그걸 먼저 쓰라고. 그럼 가부터 먼저 써볼게요. 자, 가에서 양전하는 누구인가? 하나죠. 하나죠. 그 다음에 요거에다가 또 뭐 있냐? 요렇게 해주면 되네요. 맞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이스. 나이스는 난 좀 더 쉬워요. 나트륨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
OH-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됐어? 양전화와 음전화는 무조건 같다라는 거. 근데 이온의 숫자가 얘는 전체가 8N이래요. 그리고 얘는 19N이래요. 자,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보니까 나트륨은 여기서 2배. 근데 이제 숫자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딱 몰라온 거 보니까 여기서 이제 나트륨의 숫자를 XV 이러면 이제 좀 힘들어져. 하기 싫어지잖아. 하고 싶어 이거? 난 싫은데. 까라면 까요. 근데 그 까는 방식이 너무 힘들잖아. 이거 너무. 근데 그럼 이거는요? 미지수가 벌써 3개야. 골치 아파지는 거야. 그죠?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한다고요? 상상도 하고 싶지가 않아, 이거는. 그지? 그럼 조금만 잔머리를 굴려봐. 어떻게 하면 될까? 응? 약간, 숫자 놀이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뭐냐면, 자, 여기 들어가는 나트륨과 여기 들어가는 나트륨은 1대2가 돼야 돼. 맞지?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A랑 여기 들어가는 A는 2대1이 돼야 돼요. 자, 그것만 맞추고 숫자를 이제 얘네들이 얘 숫자가 이거 묶어도 돼. 1가니까. 얘 숫자 합이 8이 되면 되고요. 얘 숫자의 합이 19n이 되면 돼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돼.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에다가 변수가 3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대입을 해도 풀 수는 있어요. 근데 힘들잖아요. 숫자로만 좀 풀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맞춰보는 거야. 그냥 예를 들어 8n을 한번 어떻게 분배를 해볼까? 예를 들어 뭐 6n 예를 들어서 n 한번 해봐. 그지? 그럼 여기 얼마가 돼야 돼? 12n이죠. 여기는 2분의 1n. 오케이, 글렀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빨리빨리 대입을 해봐야 돼.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그게 더 빨라. 그리고 그게 더 빠르다고. 이해돼요? 해보자. 그럼 얼마 나올까? 4n? 해봐. 4n. 그 다음에 2n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n이잖아. 얘는 3n. 2n이잖아. 그래야 전화량이 맞으니까. 근데 요 합이 얘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빨리 해봐야 돼.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 그 다음 숫자 5n. 그 다음 여기는 뭐 2n? n. 8n이다. 그리고 전화량 맞지? 오케이. 합격. 얘는 2배지. 10n. 좋아요. 그 다음에 2대1이니까 n이죠. 그지? 그 다음 전화량 맞으려면 얼마가 돼야 돼? 전화량 맞으려면. 이게 2n이니까 얼마? 8n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10n이 되잖아. 2n 플러스 8n. 맞아? 그리고 이온수 다 대부분 19n. 맞다! 이렇게 하시라고. 됐잖아. 딱 됐잖아. 조건 다 맞죠? 자, 나트륨의 개수 1대2, A의 개수 2대1, 그 다음에 모든 이온의 숫자 합치면 8n, 모든 이온의 숫자 합치면 19n. 맞잖아. 이게 더 빠르다니까? 저거 하는 것보다. 빠른 거 원하잖아요. 됐어? 되셨나요? 근데 문제는 실제 숫자랑 매칭을 시켜야 돼요. 실제 숫자랑. 뭔 소리냐면, 자, 실제 숫자가 나오는 게 요거죠. 그러면 A 이가 마이너스는 몇 N이야? 4밀리몰이야. 정확하게. 이해돼? 근데 가에서 A 이가 마이너스가 얼마였습니까? 2N이죠. 얘가 4란 소리야. N 얼마? 2. 됐죠?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 정확한 숫자들 나오죠? 10,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는 20, 2, 16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나트륨 숫자 나왔잖아요. 나트륨 숫자 이제 여기서 얼마고? 10개, OH-10개 이렇게 나왔지. 다 쓰면 되지. 다 채워줄게요 이제. 이렇게 채워줄 수 있죠. 근데 B-는 어떻게 알아요? 지금 알아야 돼요 꼭? 지금 알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 거 이제 해주는 게 요걸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음이온수 확실하게 이제 나오잖아요. 음이온수가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제끼라웃 하시면 16개니까 음이온수 몇 개요? 18개잖아요. 그래서 음이온수는 18개예요. 됐죠? 근데 몰농도는 얼마예요? 음이온의 몰농도는 20분의 3이거든요. 그럼 몰농도분의 몰수로 하면 이게 뭐게? 전체 부피지롱. 맞지? 그럼 전체 부피 얼마예요?
얼마죠? 30인가요? 네? 아, 120. Sorry. 100. 됐어요? 120. 그럼 120이면은 얘네들이 더해서 120이래. 그럼 V1이 얼마예요? 50 나오잖아. 그럼 여기다가 적용을 하자. 대입을 하자. 50. 됐죠? 그럼 몰롱도 얼마? 50분의 10이니까 0.2. 됐고. 이게 더 빠르지 않냐, 근데? 미지수 하나도 안 썼어요, 지금. 그 다음에 얘는요,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죠. 요거를 이용해서. 자, 주황색으로 요거 합니다. 음연수가 이제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음연수를 근데 있잖아. 이게 각자 얼마인지 꼭 알아야 됩니까? 음연수 얼마예요, 그냥? 4개랑 2개니까 얼마야, 그냥? 6개잖아. 각자 얼마인지 몰라도 된다니까요? 6개잖아, 그냥. 그래서, 나에서는 음이온의 숫자가 6m몰. 그 다음에 몰농도는 얼마? 50분의 3몰농도. 자, 요게 전체 부피는 90 플러스 V2. V2. 그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V2 얼마? 10. 게임 끝.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다. X랑 V2, V1 다 구했죠. 되니? 그지? 진짜로 아까 네가 말한 대로 까란 대로 까야 되겠어? 근데 이렇게 막 XV1 그리고 0.1 V2 해가지고 여기다 대입하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좀 그냥 하기 싫어지잖아, 그냥. 그지?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 액성 파악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양이온 전화, 음이온 전화 갖다 이용하면 웬만하면 다 된다, 중화 반응은. 아시겠죠? 오케이. 자, 라스트 20번. 요 20번 좀 쉽죠? 근데 이게 2점짜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시간 투자 대비해서 2점짜리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2점으로 나와 있네. 자, 그 다음에 20번. 20번이 오히려 더 쉬운데 3점이고. 자, 문제의 상태는 지금 이제 A가 5Wg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B를 서로 다르게 해서, 근데 그래프 문제라고 봐도 되죠? A가 일정한데 B를 증가시키면서 넣은 거니까. 그러면 그래프는 무조건 무엇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여라? 변곡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봐라. 이렇게. W는 근데 사실 구할 필요 없을 거긴 한데 그냥 쓸게요, 일단. 자, 반응 후 C의 양분의 전체 기체 양. 변곡점 바로 보여요. 어디에요? 2. 왜? 왜가 중요해. 이게 보여야 돼. 왜? 자, 이거 상대값이라고 써있나요? 안 써있죠. 그럼 진짜 1이란 얘기죠. 그럼 이 말은 반응한 이제 C의 양과 전체 양이 똑같다라는 건 C밖에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C만 있다라는 얘기예요. C만. 그러니까 C만 있는 곳이 변곡이죠. 그렇게 보면 되잖아. 이해돼요? 그럼 C만 얼마 있다고 할까? 개수비로 맞출까 그냥? 오케이, 이거 그냥 2분의 2로 갑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B가 얼마 들어간 거예요? 1몰 들어간 거죠. 1대 2니까 C가 2몰 있으면 B도 1몰 들어간 거잖아. 이해돼요? 그럼 얘는 몇 몰이에요? 4분의 1몰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여기서 C는 얼마가 나와야 돼? 4분의 1만큼 반응하니까 2분의 1이죠. 됐어요. 그럼 이제 전체가 얼마라는 소리야? 2라는 소리죠. 아, 그럼 이거의 지금 전체 몰수의 정체가 뭐냐? 정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C가 2분의 1몰 있고요. A는 몇 몰 있는 거예요? 그렇지. 2분의 3몰 있다라는 거잖아. 그래야 2몰이 되니까. 이해돼요? 아, 이렇게. 자, 근데 있잖아. 처음에 이 변곡점에 의거하면 A가 얼마 있었어야 B가 1몰 반응하고 C가 2몰 반응한 거예요? A가 A몰 있던 거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A는 A몰 있다가 A몰 반응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A몰 있다가 얼마 반응한 거야? 4분의 1 A 반응했겠지. 그리고 나서 얼마 남아있어요? 2분의 3몰 남아있대. 그러면 2분의 3이라는 거는 얼마? 4분의 3 A란 뜻이에요. 그럼 A는 얼마예요? 2. 나왔잖아, 이렇게. 끝. 이해돼요?
자, 그럼 이제 x만 계산하면 끝나요. 자, 그럼 b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여기는 2분의 3몰 들어간 거죠. 자, 그럼 남아있는 거를 볼게요. 일단 c는 얼마? 그대로 2죠. 자, 그 다음에 전체 몰수는 일단 남아있는 b와 c일 건데 c는 이미 변곡점에서 끝났으니까 그냥 2몰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남아있는 b가 얼마야? 2분의 3에서 1몰 반응했으니까 2분의 1몰 남아있겠죠. 더하면 얼마? 2분의 3. 그래서 x 얼마? 4분의 3 이렇게. 오늘 왜 이럴까요? 자, 2분의 이렇게 하죠. 4분의 5인가요? 단순한 이제 수학이 안 되네. 그럼 x는 구했고요. 분자량은 질량비를 몰수비로 나누시면 됩니다. 질량비를 변곡점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변곡점. 자, 반응하는 비 쓰라고 했었죠. 반응비 A 대비 대 C 질량비부터. 자, A가 몇 그램 있을 때 5W 5라고 할게 그냥. 그때 B가 얼마? 4. 그럼 질량 보존에 의거해서 C는 9 됐고요. 그냥 반응하는 몰수비는요. 그냥 이거 그대로 2니까 2대 1대 2 이렇게. 그래서 2대 1대 2 쓰고 나눠주면 분자량의 비 나오죠. 그래서 분자량의 비는 2분의 5 대 4 대 2분의 9. 끝났지.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다. 됐죠? 오케이.